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 김건희의 인터뷰 때문에 드러나 버린 윤석열, 김건희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였는데 결국은 이런 이야기가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됐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괜히 그 인터뷰 해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홍준표가 나왔거든요. 홍준표조차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정치권에서는요, 자기에게 부정적인 단어는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 같은 원칙이에요. 예전에 닉슨 대통령이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말 때문에 닉슨이 사기꾼이냐 아니냐 이렇게 흘러갔고 결국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들통나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철수가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이 한마디 때문에 안철수의 그 어떤 이야기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MB의 아바타냐 이것만 기억하게 되죠. 김건희가 나는 줄리가 아니다. 이 말에 결국 김건희가 줄리? 이게 무슨 말이야? 몰랐던 국민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김건희가 나는 줄리가 아니다 라는 해명 인터뷰가 나오자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정대택이라는 인물은요, 장모 최은순과 김건희에게 제대로 당하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는데, 자, 이분이 김건희의 해명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내가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 이게 참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사생활의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대권주자로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최은순에게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는데 번번이 뭔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최은순의 딸 김건희 뒤에 검사가 있더라. 아, 이래서 뭔가 막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민원을 넣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정대택은 양재택이라는 검사와 윤석열이라는 검사를 거론합니다. 자, 여기 위쪽부터 보시면 양재택은 2004년경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사건 관계인의 차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본처와 이혼하고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의 외화를 뇌물로 받아 미국에 체류하는 전처의 생활비와 아들의 유학비로 사용하며 정대택의 사건 압력을 행사한 사실로 고소당한 자이며 윤석열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며 양재택의 위 내연녀의 거소를 출입하며 정대택과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다 발각되자 전격 결혼식을 한 사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실에 진정하였으나 본인이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고 서울중앙지검 전사로 전보하여 재진정하였으나 서울동부지검으로 송부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보 후 미결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팩트로 검증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주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충분한 증거가 있기는 합니다만 더 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요 정도로만 일단 알고 계세요. 자, 이건 법무부 문건입니다. 민원에 대한 회신이에요.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민원을 넣었다라고 했죠. 그 회신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인이 고소한 형사사건 뇌물수수 등 피고소인은 양재택, 최은순, 김명신 2009년 6월 29일 항고 기각과 관련 윤석열 검사가 위 형사사건의 당사자들임을 알면서도 최은순, 김명신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위 사건 및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여 진정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본건은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뒤늦게 회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한 회신을 정대택 씨에게 보냅니다. 자, 이 문서가 핵심입니다.
법무부에서 정대택 씨한테 회신을 보냈습니다. 민원 회신이에요. 귀하께서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에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윤석열이 김건희와의 관계 때문에 실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얘기였는데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이 떠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 이제 뭘 밝혀내면 되냐? 이 징계 처리를 한 정확한 사유가 뭐냐? 이걸 밝혀내면 돼. 정직 1개월이라면 그래도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이런 중징계를 내린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왜냐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으니까 말이죠. 법무부에서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린 바가 있다라는 것이 확실히 확인이 됐죠. 만약에 이 징계가 말이죠. 정대택 씨와 최은순 간의 다툼이 있는데 이 다툼을 김건희와 관계가 있었던 윤석열이 검사로서의 힘을 썼다. 그래서 내린 징계다라고 한다면 일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자, 정대택 씨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양재택 검사와 동거를 하던 내연 관계에 있던 이 최은순의 딸 그리고 윤석열이 이 양재택의 내연녀의 거소를 출입하면서 정대택과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다가 발각이 되자 전격적으로 결혼식을 해버렸다. 정대택 씨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내용을 대검찰청 감찰실에 진정을 했어요. 하지만 윤석열이 부인을 했다. 이걸로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대택 씨는 계속 싸웁니다. 계속 진정을 넣어요. 민원을 넣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중징계를 내린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밝혀지면 게임은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가 얘기하고 다녔던 학력도 부풀려진 게 굉장히 많았죠. 거기다가 윤석열과의 관계도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굳이 하고 싶진 않았는데 김건희의 인터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뭐 이 정도 몰라도 됐거든요. 대통령으로서 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만 보면 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지경에 와버렸습니다.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질문만 하면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든 어떻게 얽혀졌든 그건 개인사의 문제니 넘어가도록 하고 정직 1개월을 왜 받았느냐? 우리는 이 질문만 계속하면 돼요. 실제로 검사로서 그 힘을 활용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건 대통령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죠. 감옥에 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범죄 행위를 한 거예요. 정직 1개월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대택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최은순에게 다 뺏긴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그런 사건인데 그 뒤에 윤석열이 배후에 있었다? 이건 범죄죠. 거기다가 검찰로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적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악질적인 중범죄죠. 대통령이 되냐 마냐 문제가 아니라 감옥에 가냐 마냐 문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열린공감TV에서 계속 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김건희의 인터뷰 한 방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이슈가 돼버린 거네요. 자, 우리가 자극적인 사생활의 포인트를 잡지 말자고요. 그건 그거대로 상관없어요. 하지만 윤석열이 받은 저 정직 1개월 이 구체적인 사유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내야 됩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오늘은 김건희의 인터뷰 때문에 감옥에 가게 생긴